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되기 시작한 이 시점에 정치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자는 건데요. 이 3차 재난지원금이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부터 시작된 전 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논란 지금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얘기 앞서 관련 얘기 풀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 정철진 경제평론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1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가 굉장히 장기화된 상황에서 나름대로는 신속하게 지급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오늘 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부가 이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9조 3천억 정도 되고 네. 아침에 이제 8시부터 중소기업청에서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신청하라고 해서 빨리 신청하시는 분은 아마 당일이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금액적으로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집합 금지 업종 같은 경우는 300만 원, 네. 제한 업종 같은 경우는 200만 원. 그다음에 일반 업종 중에서 이제 매출이 줄어들고 매출이 4억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 50만 원씩 그리고 신규로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제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조금 늦춰질 지급 시기가 조금 늦춰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설 전에 정부가 90% 정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이를 두고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많은데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돈을 준다니까는 받기는 받지만 네. 사실은 지금 돈을 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언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지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 금액 가지고 누적적으로 지금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액수에 대한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일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워낙 지금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급성에 좀 신경을 썼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준이 있잖아요. 이제 매출이 많이 감소한 특히 연매출이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4억 원이 넘으면 대상이 안 되고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명확히 할 부분이요. 이제 세 가지 정도,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집합 금지, 집합 제한들이 있는데 그 집합 금지, 집합 제한 그 업종에도 실은 매출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30억이라든가 10억이라든가 있고. 예. 그러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단 일괄적으로 300만 원, 2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것이고 매출액 기준으로 가장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제 그 마지막 4억 100만 원 지급받는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매출 4억 이하인 경우에 이제 매출 감소가 확인이 됐을 경우에 100만 원이 지급된다라는 이제 그것이 저기 나오는 세 번째 조건이 되는데 매출 4억 원이라는 것을 두고 좀 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네. 형평성 차원도 있었고 또 하나 가장 많이 최근에 논란이 됐던 부분이 역시 편의점이 아니었었나라는 편의점.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지난주까지도 이 편의점을 어떻게 할까 많이 좀 이제 집중을 해서 봤는데 네네. 이런 거예요. 그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로 우리 이익률이라고 하죠. 마진은 굉장히 적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남기기도 어렵지만 사이즈로 보면 4억 넘는 곳이 많아요. 그 이유는 네네. 담배 매출 때문입니다. 아. 네, 담배 매출이 굉장히 크게 되면서 실제 매출과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 사이에 이제 왜곡을 만들고 있어서 담배는 매출이 생겨도 정부에 돌아가는 돈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편의점들이 모여서 이건 4억이 넘는 이 편의점도 구제해 달라라고 이제 굉장히 얘기를 했었고 이제 그러면서 매출 4억이라는 거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나왔는데 이때 당국은 예. 그 특정 품목을 해서 그게 매출이 더 크게 올려서 넘고 안 넘고까지는 우리가 계산해내기는 현재로서는 힘들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이제 네.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나 다만 편의점 중에서도 휴게 업종으로 등록된 편의점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 의자 뭐 이렇게 탁자 같은 거 놓고 놓고 먹을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사이즈가 좀 되는 네. 데들 중에서는 요번에 이제 구제를 받게 되고, 왜냐면 거기는 휴게업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 요번에 그 집합 제한이 가능할 거기 거 걸려서.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서는 이제 편의점끼리의 또 형평성도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끝이 아니라면 이제 또 다른 뭐 4차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그 매출 4억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날카롭고 정교한 잣대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식입니다. 지금 사실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형평성이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평론가님 말씀 들어봐도 편의점주 입장에서는 매출이 4억 원이 넘는데 이제 담배 매출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나에게 남는 건 별로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참 억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지금 그 실질적으로 소득이나 매출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가지고 그 피해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집합 금지나 제한에 따른 그 업종별 분류에 따라서 좀 일괄적인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그 매출 기준에서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 얼마나 그렇죠. 나타나느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세 체계상에서도 경비율이라는 것들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업종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냥 일괄적인 매출보다는 향후에 정말 선별적인 지원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단순히 업종이 아니라 또 업종 내에서의 어떤 경비율이라든지 수익률 이런 걸 좀 고려하고 또 앞으로 이제 그 2020년도에 어떤 그 변동이 있었는지가 조만간 국세청에서 파악이 제대로 될 테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정말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크게 지원하는 선별 지원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매출이 아니라 일종의 순이익 개념에서 뭐 얼마나 줄었는지를 측정해서 지급하는 건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제 그리고 이게 그 거리두기라든지 아니면 그 집합 금지라든지 제한에 따라서 이제 업종별 분류로 그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세밀하게 계산을 하거나 뭐 그 피해를 따져서 지원하기는 어려운데요. 아마 올해 상반기 정도 되면 종합소득 신고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네. 정말 2019년도 대비 코로나 영향을 2020년도에 개별 사업장별로 얼마나 받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선별 지원 방식을 고려한다고 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뭐 집합 금지 업종들이 몇 가지 있는데 최근에 좀 얘기가 됐던 것 중 하나가 이 실내 체육 시설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지난 8일부터 모든 실내 체육 시설에 대한 영업 금지 조치를 제한적으로 좀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가는 뭐 9명까지만 받을 수 있는 체육 시설을 이제 허가를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헬스장 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했어요. 헬스장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인인데 아동과 청소년에게 9명 이상 9명까지만 허용을 해준다고 이게 무슨 대책이 되냐. 근데 사실 못 만드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 나온 게 이제 작년 1월 20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되면 사실은 1년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사실은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이라든지 여러 쪽에 관련해서는 저는 뭐 대단히 좀 선방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를 지원하는 재정이라든지 거시경제적 관점,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제대로 역할을 정부가 못하고 있다. 소위 말해서 이 핀셋으로 정확하게 집어서 사실은 고민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번에 이제 신속하게 이렇게 이제 사실은 생각보다 이 이제 3차 재난지원금이 빨리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은 작년 12월에 우리가 직설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에서 사실은 정부 안에서는 이 재난지원금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1월 달에 추경하려고 그러나 왜 이렇게 지금 자영업자들 힘든데 그걸 반영 제대로 안 하냐. 규모도 3조 가지고는 턱도 없다 그랬는데 맞아요. 뭐 말씀해 이제 주셨죠. 9조 뭐 3천억으로 올랐는데요. 사실은 자영업자들은 좀 벼랑 끝으로 몰려가고 있는 가고 있지 않습니까? 1년이 됐는데. 그리고 1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것을 갖다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다는 거. 전문가 그룹하고 그다음에 또 그 업종에 있는 그 협회라든지 이런 걸과 워킹 그룹하고 협의를 했어. 정확하게 이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업종은 대단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가 관련해서 제대로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냥 무조건 제한해.
팽팽성 논란이 있으니까 골치 아프니까 제한해.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하고 돈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헬스장 네. 그다음에 1월 초에 이제 대단히 많은 기자회견들 했지 않습니까? 죽겠다고. 그러니까 급하게 놀래서 사실 신속하게 지급된 거예요. 지금 이번에 3차 재난 지원금도. 네. 그런데 이 소상공인들 지금 한 번만 지급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저는 매월 지급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백신이 들어와 가지고 어느 정도 경기가 풀어지고 살아날 때까지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은 매월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 구체적인 근거가 사실은 고용유지지원금은 6개월 지급합니다, 노동자들한테. 근데 자영업자들은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걸 갖다 지속적으로 금액별로 100만 원이 되든 200만 원이 되든 규모에 따라서 헬스클럽 같은 데는 훨씬 더 크고 넓게 빌려가지고 임대료에다가 엄청나죠. 그다음에 리스로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건 좀 더 많이. 그다음에 식당 같은 경우에는 배달로서 조금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작게 이렇게 해서라도 핀셋으로 집어 써야 되는데 핀셋은 정말 여기가 필요한데 부동산 쪽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쪽은 제대로 접근을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이 상당히 강하고 그런 불만들이 지금 현장에서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헬스장에 대한 규제를 풀었다라고 했을 때 참 탁상 행정의 대표적인 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무슨 대책인가 싶었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사실 예.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도 예. 안타깝지만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요즘에 방역 저항 이런 말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거의 1년간 묶이면서 소상공인 분들도 거의 이제 마지막 참을 만큼 정말 참은 죽겠다라고 그런 상황입니다. 하시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잘 지키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걸 지키게 하는 게 힘은 역시 형평성과 공정성의 힘이거든요. 근데 다만 요번에 저는 이 실내 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약간 실수했던 부분이 정부는 일단 나름 아이디어를 냈던 것 같아요. 가령 풀어주면서 그 돌봄의 기능이 있는 일종의 운동을 겸비한 곳들, 뭐 가령 태권도장 태권도장, 같은 데, 네. 또 발레 교습, 또 검도 교습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많고 돌봄의 기능을 어쨌든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풀어준 반면에 네. 성인 위주의 이런 곳들, 그 가령 헬스클럽, 우리가 네. 실내 체육시설이지만 보통 헬스장 부르는 곳들, 그렇죠. 당구장이라든가 네. 이런 곳들은 또 돌봄의 묶어놨다. 기능이 좀 어렵다고 예, 없다고 보는 묶어놨는데 거네요. 더 중요한 건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어떤 일부 돌봄의 기능을 소화하는 것보다는 같은 자영업자 내에서의 그런 공정성 부분이었었거든요. 형평과 그러니까 공정. 여기서 마지막 남은 것이 방역 저항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참여를 해줬는데 이게 무너져서 이분들이 거리로 나올 경우에는 이건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을 왜 간과했지? 그리고 나왔던 해법이 근데 또 같이 그럼 여기가 돌봄이 있기 때문에 해준 것만큼 너네들도 해주겠다라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까 앵커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2번 울리게 되는 다시 한번 그런 마음들의 상처를 못 담아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온 방법들은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워킹 그룹들과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워킹 그룹이 10분, 30분마다 환기하고 소독하고 이럴 경우에 한해서는 점차적으로 풀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빨리 했었어야죠. 근데 지금 코인 노래방이라든가 여기서도 닦고 또 닦고 환기시키고 한다라고 한 그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워킹 그룹이라든가 이거 접촉을 좀 빨리 해서 지금 이 마지막 단계에 거리로 나오는 부분만큼은 좀 나갔었어야 되지 않나 네. 뒤늦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벌써 코로나19라는 이 전대미문의 사태가 1년이 정말 다 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럴듯한 대책과 이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들이 좀 남는 시점인데 정부의 고민도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재원 문제가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일 텐데 정부는 일단 올해 연초부터 한 정부 예비비의 한 절반 이상을 좀 소진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또 걱정이 되잖아요. 백신도 얘기가 될 수 있고 앞으로 또 어떤 사태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데 이렇게 예비비를 초반에 다 써버리면 어떻게 보면 비상금 다 쓰는 건데 이제 남는 돈 없으면 어떻게 되나 걱정됩니다. 일단은 작년 말에 예산안 부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충분히 미리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긴급재난지원에 있어서 3조 정도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번에 9조 3천억까지 가면서 물론 이제 앞쪽에 못 썼던 비용도 쓰는 게 있긴 하지만 갚는 것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제 예비비에서 상당 부분 쓰다 보니까 연초부터 이제 절반 이상 그렇게 쓰고 시작을 하는데요. 예. 사실 지금 상황은 언제 이 상황이 지금 끝날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뭐 예비비 절반 정도 썼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벌써 논의되고 있는 4차 긴급재난 지원이라든지 이후에 또 그 피해 업종이라든지 소상공인이나 특고 프리랜서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해서는 아마 예비비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추경을 통해서 좀 더 아마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게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재정 여건보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2달 이상 동안 굉장히 감염이 확산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그리고 1년 동안 굉장히 일이 많이 줄었던 특고나 프리랜서 분들 뭐 거의 전 국민 중에 절반 이상이 굉장히 큰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할지를 우선 고민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대표님? 예, 저는 이제 뭐 정부가 예비비를 이미 뭐 상당 부분 소진했죠. 그 뭐 8조 6천억 중에서 뭐 4조 이상을 갖다 이미 써버린 상태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사실은 뭐 예비비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과 우리가 예산 당국이랑 국회에서 올 예산 책정할 때 사실은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고민이 있었느냐, 고민이 대단히 부족했던 거죠. 지금 뭐 예비비도 없고 결국 이제 한 번 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은 추경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당장에 이제 뭐 작년 추석에 주고 올 설에 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올 추석에 주고 끝내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또 선거 앞두고 논란이 있겠지만 지금 자영업자들의 수준은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줘가지고 300만 원으로 이걸 해결되고 지금 이 300만 원으로 헬스장이나 당구장이나 뭐 요가 하는 데나 다 이런 데들 해결이 안 되는 이런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4차 재난지원금 보편이냐 선별이냐 이것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자영업자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관련해서 고민을 했어야 된다. 미국이 뭐 지난 12월 21일 날 1,000조 정도 되는 3차 대규모 부양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5번의 부양책 총 규모가 3조 7천억 불이니까 우리 돈으로 한 4천조 정도를 갖다가 미국이 작년에 쏟아부었습니다. 뭐 우리는 그런 정도의 규모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어려운 이 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월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좀 자영업자들이 마무리되는 이런 부분과 관련된 고민이 하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정부가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서 새로운 거시경제적 변화를 갖다 추동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했다고 봅니다. 사실 IMF 때 우리가 한계 기업들 몰려가지고 많이 이제 퇴출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기업들의 안타까움은 있지만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영업자들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폐업한 사람들은 돈을 지급을 안 합니다. 근데 폐업한 사람이 오죽하면 폐업했겠습니까? 그렇죠. 대단히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폐업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지원하고 특히 이제 지원하는 조건으로 재취업이나 재교육과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에 가입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죠. 그렇죠. 또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저거 지금 자영업자 지원금 받으려고 폐업을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폐업을 하더라도 또 대출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가지고 빚을 상당 부분 갚아내고 이런 것과 관련된 이런 거시경제적인 좀 국민 경제 전체를 전환하는 이런 노력들도 부족하다. 우리 자영업 기준으로 하면은 미국 같은 데보다도 우리가 자영업자가 4배 많습니다. 일본하고 독일 대비해도 2.5배 정도 많거든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이 자영업 비율을 줄이는 건데 이번 기회가 정부가 어차피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기울여서 거시경제적으로 좀 자영업 비율을 줄이는 그런 전환, 그런 데 대한 재정의 투입, 그런 것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 이런 것을 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제출된 게 하나도 없다고 봐야죠. 사실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이 시점에 여권에서는 이제 또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전 국민 대상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1차 재난지원금이 좀 오버랩 돼요. 마침 선거 때였고 또 지금도 이제 재보궐선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4차 재난지원금을 주는 이 전 국민 대상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고려해야 될 부분은 많다고 봅니다. 이제 가령 이제 1차와 2, 3차가 좀 달랐던 것이요. 1차는 방역과 경제를 함께 잡으려던 지원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편을 지급을 했고 실은 경기 부양의 요소도 함께 있었던 이제 그런 맞습니다. 1차 지원금이었고요. 2차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지급되는 3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틀에서는 방역과 연계된 생존 지원금, 뭐 저는 이렇게 생존. 부르게 왜냐면 힘든 부분들에 있어서의 취약계층에게 지원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어서 경기 부양이라든가 이런 차원은 전혀 없는 이제 그나마 버텨내기 위한 그런 생존을 위한 지원금이었는데 지금 4차가 논의가 나오면서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것은 정치권이
그 목적을 굉장히 좀 애매하게 정해놓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차를 경기부양성 성격으로 갈 것이냐. 그러면 실은 전 국민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보편 지급으로. 그것이 아니라 이 방역도 신경 또 쓰면서 가야 되고 힘든 부분들에게 더 준다고 하면 실은 4차도 이제 선별로 가야 되는 이제 그렇게 대한 방식인데 예. 그 논의에 대해서 특별한 기준이 없고 제가 생각하기 위해서 그 논의에 대한 기준은 백신이라는 키워드가 분명히 고려 대상에 포함이 돼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4차를 언제 할 것인가 시기 문제가 또 나올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때는 의료 당국과 이야기를 해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어느 정도에 대한 그러니까 방역에 대한 안정성들이 있냐 없냐 그 시기랑 맞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즉 4차를 했는데 코로나도 또 못 잡고 코로나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희망에 대한 그것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글쎄요, 이건 굉장히 좀 자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우리가 2월 말이든가 3월부터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되면 3월 중순이나 4월 말에 재난지원금을 넣는다 하고 백신이 빠르게 있고 백신의 효과가 증명이 됐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4차는 이제는 경기부양성 성격도 띈 보편 지급이다. 뭐 이런 어떤 논리와 전략이 맞아야지 되겠죠. 그러면 이제 5월, 6월부터 봄이 되고 여름으로 가면 정말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베스트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뭐 전략적이라든가 이런 논의 없이 보편이 좋다 아니다 뭐 선별이 좋다 이게 계속되는 이런 논쟁이 좀 안타깝고 네. 또 하나가 요번에 선별로 간다면 네. 이번만큼은 2차, 3차 때만큼 일괄 지급하는 막 기계적인 2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3차 때도 이미 어마어마한 공정성, 형평성 논란이 나왔는데 4차 선별도 또 그런 방식으로 간다? 진짜 거리에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4차를 선별로 간다면 당국은 어떤 부분을 챙겨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논의했던 이 부분들. 정말 배달로 막 업종 그 매출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곳들이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덜. 힘들었던 부분들은 덜. 경비 막 많이 쓰고 실제 고용 많이 한 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부분 더 많이 주고 이런 거를 되는 조건 하에 저는 선별로 가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면 글쎄 이번에 만에 하나 안 된 채로 똑같은 선별이라면 상당한 저항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사실 목적지 없이 그냥 일단 배부터 띄우는 느낌이거든요. 저희가 사실 12월 초에 이제 3차 긴급재난지원 논의를 이 자리에서 할 때도요. 맞아요. 서둘러서 어떻게 보면 전국민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백신과 맞물려서 그 경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중물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연말 지나면서 거리두기가 강화된 측면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좀 그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실제 그 소비 심리가 살아날지 또 경기가 회복돼서 실질적으로 그 피해를 일정 기간 받으셨던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를 잘 확신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국민 보편 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서둘러서 준비를 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정치적인 그 여러 가지 스케줄과 맞물리면서 지금 선거 때문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들에 휩싸이다 보니까 네네. 좀 여러 가지 불필요한 논쟁들이 생기는데요. 국민들은 사실은 경제적인 효과도 중요하고 또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전국민 보편 지원에 대해서 좀 필요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조사됐던 그 전국민 보편 지원에 대한 조사에서. 그 조사 결과를 네. 보면 한 70% 정도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피해를 받았다 안 받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은 어떻게 보면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보편적으로 지원됐을 때의 그런 그 긍정적인 효과나 경험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3차 긴급재난지원에 의한 그 피해 업종 지원과 또 전국민 지원을 통해서 경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좀 서둘러서 논의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뭐 코로나19 상황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은 분들이 없을 거예요. 얼마나 힘드냐의 문제일 텐데 그럼에도 이 상황에서도 뭐 급여가 줄어들지 않거나 아니면 오히려 뭐 가게 매출이 늘어나는 곳도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더 힘든 분들 정말 생존의 위험을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큰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선별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저는 어저께 사실은 홍남기 부총리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논의가 이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4차 재난금. 네네. 근데 미국 의회 같은 경우에도 천조를 결정하는 기간이 5개월 정도 합의하는 거죠. 5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네.
근데 3차 줬다고 4차 논의하자지만 지금 이렇게 안이하게 정말 볼 수 있는가? 예? 이렇게 안 해보요. 저는 보편이든 선별이든 논의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4차 지원금이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다 지급할 경우에는 우리가 소비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오류 중에 하나가 10월쯤에 조금 뭐 방역이 나아진다 해가지고 쿠폰 발행하고 이랬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제 독이 됐죠. 3차 팬데믹으로 가는 상황으로 끌고 갔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보편이냐 여지의 여부는 결국은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서 완전히 잡혀가지고 백신이 어느 정도 들어온 상황에서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서 소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에서의 보편은 경제를 회복시키는 마중물이 되겠죠.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의 보편적인 지급해서 돈을 들고 나갔는데 그것이 방역의 치명적인 상황으로 몰고 오면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으로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당장 논의해야 될 부분들은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렵냐, 그다음에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죠. 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우리 논의했지만 헬스클럽 같은 경우에는 이 비말이 많이 튀는 이유가 아마 유산소 운동 아닙니까? 뛰고 그렇겠죠. 걷고 땀도 흘리고. 유산소 운동 하지 말고 근육 운동 중심으로 해라.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어느 정도 해라.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뭐 반발하시겠습니까? 큰 피해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전문가들하고 협의하면 되죠. 당구장 같은 경우에도 당구대 두 개 사이에 하나씩만 해라. 이렇게 결정하면 됩니다. 스크린 골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넓은 방에 제한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3인 이상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제한다. 이런 식으로 이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전문가 아니더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정부가 무조건 딱딱 막아놓으니까 행평성 논란이 계속 생기는 것이고 죽겠다는 이야기가 느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지원금이라는 거는 추석에 한 번 주고 설에 한 번 주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2월은 어떻게 버티고 3월은 어떻게 버티고 4월은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3월, 4월까지는 해결될 방안이 현재까지는 여름까지는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빨리 워킹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디테일하게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풀 때 그다음에 지원금들도 추가적으로 저는 더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상태로 가면은 정말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4월, 5월, 6월인데 어떻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소비 활동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피크를 갖다가 2번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한 번으로 끝난다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방역과 관련해서 자신이 없으면은 소상공인을 어떻게 두텁게 보호하자고 경제부총리가 이야기했으면은 두터운 예산을 준비해야죠. 적자 나더라도 하수분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무슨 국채 조금 더 발행한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미 국채는 저는 마지노선 넘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사람 살리고 자영업자들 살리는 데 더 집중해서 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논의들 빨리 시작하고 훨씬 더 디테일한 논의들 해라. 선별이냐 보편이냐 그건 복지운동 처음부터 끝까지 복지국가가 생겨난 처음부터 끝까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정확한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주거복지 같은 경우에 집 있는 사람한테 주거복지 안 하잖아요. 집 있는 사람한테 집을 또 복지를 안 하잖아요. 그렇듯이 선별이 옳고 반드시 보편이 옳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디테일한 논의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4차 재난지원금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는 이렇게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너무 힘든 계층에게는 좀 지속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MMT 요즘에 많이 투자도 그렇고 경제학에서도 얘기 나오는 그러니까 모네타리 그러니까 현대 통화 이론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 국민에게 혹은 일부 국민에게 네. 이제 매일 특정한 이제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네. 주는 원래 원론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했던 이런 세부적인 복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은 일단 줄이고. 줄이고. 현금으로 이제 전 국민에게 일정 기간 혹은 뭐 지속적으로 주게 되는 이제 그럼 그것이 일종의 네. 기본소득과 비슷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가 기본소득 핵심이 있는 것이고 그런 MMT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조심스럽지만 지금 미국에서도 이번에 뭐 3조 달러 이상을 풀었지만 예. 여기도 안 된다면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MMT로 갈 아. 가능성도 높다라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거기에 가려면 많이 논의할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 식으로 돈을 계속 정부가 준다라고 한다면 이미 스마트 머니들은 인플레를 예상하고 지금처럼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먼저 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왜? 있죠. 예. 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모든 사람에게 돈이 일도 안 풀려 했는데 돈을 있으니까요. 준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머니 게임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왜곡과 인플레가 갑작스럽게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 단면이 지금 딱 현재 우리나라의 뭐 오늘 1월 11일 현재 주식과 부동산의 모습입니다. 지금 네. 우리가 계속 소상공인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주가는
급등 중에 급등이고요. 네. 불과 1시간 뭐 만에 2조 원이 개인들이 지금 주식을 그러니까요. 사고 있고요.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부동산은 전국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또 강남 쪽에서는 네, 지금 다시 돌았습니다. 예, 턴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 왜곡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마무리할까가 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MMT 기본소득으로 가게 되는 또 하나의 큰 숙제, 그걸 관문을 넘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네. 지금으로서는 뭐 우리가 더 많은 좀 시행착오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마지막으로 최현수 의원님께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정부가 가장 염두에 될 부분 어디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 화수분 어제 이제 네, 이야기가 재원이 뭐 화수분도 나왔는데요.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죠. 사실 지금은 재정 건전성보다는 국민의 삶을 먼저 걱정할 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이냐 선별이냐의 논란도 둘 중에 꼭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필요하다면 어떻게 보면 보편 지급을 통해서 전 국민들이 또 경기 회복에 기여하고 또 소비 심리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피해 업종이라든지 특고 프리랜서 분들 또 일이나 소득이 많이 감소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 방안을 동시에 지금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계속 반복된 얘기입니다. 보편이냐 흥평이냐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영건 대표, 정철진 평론가, 최현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